지방을 버려야 지역이 산다? 지역의 한계와 가능성을 치열하게 진단합니다. 지역이 문제야! 뉴스파드가 준비한 특별기획 지역이 문제야 교육 언어 살펴봤고요. 세 번째 시간엔 주제가 청년입니다. 경남대 양승훈 교수 모시고 경남을 떠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두 번째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승훈입니다. 지난 출연 때 이제 조선업, 이 경남 대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던 기억이 있는데, 조선업 하면은 이제 일자리일 것이고 또 일자리 하면은 또 청년으로 키워드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 청년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학에 계시니까 이 편하게 요즘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학생들이 어떤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어요? 뭐 관심사는 다양하죠. 뭐 연애부터 뭐 이제 그 네. 이후에 뭐 취업도 걱정을 하고 무엇을 이 지역에서 하고 살까도 고민하고, 고민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민은, 가장 큰 고민 아무래도 취업입니까? 어떤 거예요? 예, 당연히 취업이죠. 근데 이제 조금 넓게 보자면 이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지, 이건 단순하게 직업 하나에 국한된 건 아니고 좀 진로에 대한 좀 전망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있고 없고 떠나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네. 되지? 네. 보통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은 가까이에서 찾을 때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일자리도 많아 보이는 것 같고, 네. 공단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제 학창 시절에 조선업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그 친구들은 꽤나 좀 유복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고. 예, 뭐 거제 출신이신가 봐요. 그렇죠. 예. 요즘은 좀 어때요, 분위기가? 요약하자면 일자리 자체는 창원이나 이 경남 자체가 적진 않았어요. 일자리 부족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인난 구직난 둘 다 존재하거든요. 달리 말하면 청년들 관점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기존에 이제 공단 이제 우리 제조업체에 계신 분들 관점에서는 오질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도. 그래서 좀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 좋은 일자리. 예. 그거는 아마 뭐 정규직이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 이직을 하거나 내가 계속 다녀도 임금을 계속 올릴 수도 있고 괜찮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일자리가 없다. 이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은 좀 단조로운 경향이 있고 좀 내가 희망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좀 지역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괜찮은 일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기준들이 나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그런 거겠죠. 요즘에 이제 TV나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주목하는 좋은 일자리는 아무래도 뭐 개발자거나 IT 섹터에 있거나, 지금 이렇게 계시는 것처럼 뭐 방송이거나 미디어에 뭔가 첨단에 뭔가가 들어가는 것들을 다들 희망하고, 혹은 뭔가 연구를 하고 뭔가 화이트 칼라이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희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찾으려면 주위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는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되거나, 혹은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는 열패감에 쌓이게 되거나, 뭐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청년들 앞에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의 청년 인구 순 유출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1, 2위 다투는 것 같던데,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뭐 조사를 보면. 최근에 조사를 보면 예. 경남 전체로 보면 한 2만 명 정도의 예. 인구가 매년 유출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전체로 보면요. 네네네. 예. 그 중에 한 70% 정도를 청년들이 차지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19세부터, 물론 이제 창원이나 경남의 조례에 따르면 39세지만 보통 우리가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그렇죠. 예. 34세까지거든요. 예. 그 구간의 청년들이 한 70%를 차지하고, 그 중에 또 자세히 뜯어보면 60에서 70% 정도 또 여성들이고, 뭐 이러한 이제 추세가 나타납니다. 뭐 여전히 그러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 교육, 이 두 가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뭐 연속적인 거죠.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평생 다닐 거였기 때문에 그거하고 교육하고 연결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회사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 되면 된다 이런 거였는데 예. 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뭔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청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외국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요.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뭐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발이 맞으면 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약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주거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거 아파트 많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거는 사는 곳 중심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자리도 있고 재미난 놀이거리도 있고 재미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일로 만들고 하는 이런 기회들이 많은 거를 이제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일자리, 교육, 주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좀 연결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대목을 다 종합하면은 저는 수도권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다 만족할 만한 데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뭐 창원에 있는 뭐 거제에 있는 혹은 뭐 김해 양산에 있는 청년들 혹은 뭐 군단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고 싶느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무조건 내가 이 고향을 떠나고 싶다는 아니다. 예, 실제로 20대 초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기회를 갖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로가 벌어지냐면 20대 초반에는 대학 진학 때문에 좀 유출이 있는데 그래도 남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역에 거점 대학을 가거나 뭐 4대 교대를 가거나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24살쯤에 여학생 기준으로 하면 그럼 그때 이제 찾아보면 경남에 기회가 없으니 일단은 좀 친지도 있고 기회가 있어 보이는 부산으로 갔다가 뭐 부산에도 기회가 없다 이러면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한두 번은 사실은 경남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요 지역 지근거리에 살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그래도 나가지 않을 계획이 있는데 자꾸 열패감을 느끼거나 혹은 불만이 누적되면서 20대 후반으로 될수록 이제 떠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고향이 경남인데 이제 서울에 있다가 또 살다가 직업을 구했다가 안정적인 이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우리 지역 고향의 방송국에 입사를 한 케이스인데 네네.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는 참 드물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 유턴에 대해서도 성별 차이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공과대학을 지역 출신이 가가지고 일자리를 찾다 보면 자기 고향에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경남 출신들은. 내가 거제 출신인데 서울에 있는 공대를 나왔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도 다니고 여기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가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남 친구들이 다시 유턴해서 올 만한 메리트가 그러게요. 예, 뭐 별로 조선소나 뭐 항공산업 이쪽으로 오기가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여기가 경상도라 뭐 보수적이어서 그런가 그랬더니 꼭 그런 것 같진 않고 뭐 매번 저도 인터뷰를 좀 해보면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나 여기 그냥 창원 정도면 살만하고 좋은데 와서 뭐 하지? 하면 서울에 훨씬 기회가 많은 것 같고 뭐 공부도 하면 되고 뭐 재밌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니 좀 저어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보통 많이 꼽는 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조선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일이 사실 수월하진 않잖아요. 좀 그렇죠. 위험해 보이는 일인데 그거 해서 그 돈 받을 바에 조금 더 수월하고 돈 많이 주는 수도권 그러니까 적어도 경남 벗어나겠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학을 많이 가니까요. 생산직을 희망하지 않는 거는 일단 그러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겁니다. 수도권에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많고 경남에는 뭔가 공장이 있으니 생산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았는데요. 생산 일자리도 이제 수도권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평택이나 천안, 아산 뭐 이런 충남하고 충북 그다음에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면 수도권에서 해도 된다가 있고 조선업이 유독 이제 힘든데 예전 같으면 조선업에 들어가면 정규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면 내가 좀 힘들고 고되고 좀 위험하지만 여기 다니면 정년까지 다닐 수도 있고 벌이도 괜찮고 하니까 다녔는데 지금 요즘 뭐 반등하고 호황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고용 형태가 안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기술교육원이라고 해서 거기 가면 용접 배우거나 뭐 사상을 배우거나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제 조선소에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기수가 있어요. 1기는 예를 들면 하청업체만 보내고 2기는 정규직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선업을 다들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규직 뽑는 기수에는 많이 몰립니다. 여전히. 현대자동차
뭐 생산직 뽑는 거죠. 안정적이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한 거 하고 뭐 힘든 건 둘째 치더라도 여기 갔다 내 미래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 청년들이 좀 가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참 그렇다고 그런데 완전히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안정성이 없다면 다양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지금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좀 잘 균등하게 나눌 것인가도 고민이어야 할 건데요. 예. 그 부분에서 실마리를 아직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서울에 있다 다시 돌아온 고향으로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서울에서 제가 그 집값이나 물가에 두드려 맞고 왔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은 조금은 저렴한 집값으로 물론 출발선도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요즘 지역도 집값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 그것도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의창구나 이런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이제 저렴하긴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를 제기할 때 수도권 집중이 사실은 중요한 이슈긴 하잖아요. 뭐 가서 일단 뭐 집도 없고 나는 어디서 살림을 이제 할 수 있지? 이게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좀 낫죠.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전망, 내 직업의 전망, 내 커리어라는 걸 같이 포기해놓고 보면 그래도 포기가 안 되니까 내려오는 거는 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대목도 꼭 좀 짚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수님이 뭐 걱정하시거나 또 분석하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해결이 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정부가 나서든지 특단의 대책, 정말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난달부터 사실은 조금 뉴스보다 화가 나 있는데. 예, 어떤 거가 그 버튼을 눌렀어요. 예, 서울에 지금 김포를 편입하거나 하남을 편입하거나 뭐 고양을 편입하거나가 이슈가 되는데 뭐 좋아요, 사실은. 메가시티. 그게 좋은데 메가시티라는 구상 자체는 사실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우리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초광역을 만들자 이런 건데 저는 뭐 초광역을 안 해도 되고 광역연합을 안 해도 좋지만 뭔가 그만큼 많은 자원을 지역에 중앙정부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모티브는 물론 지금도 정부에서 이제 본이라고 생각하고 뭐 지역도 뭐 메가시티를 한다거나 광역연합을 하거나 광역통합을 한다고 하면 지지하겠다라고 뭐 김기현 대표도 이야기를 하였고 저도 듣긴 했으나 사실은 포커스를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쟁점을 끌고 가면 이 이야기들이 좀 무시되거나 지금 해소되지 않는 거 아닌가.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더 원대하고 담대한 계획으로 지방을 진짜 이참에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이게 그냥 예전처럼 각자 뭐 지자체들이 난립하는 형태로 예산을 잘 써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쉽지가 않고 중앙정부가 강하게 이런 입장을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가능한 마지막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때가 늦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골든타임으로 보고 계신 거고 실시간 댓글로도 대한민국에는 서울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자조적인 목소리 뭐 비판하는 목소리 냅니다만 그럼에도 현실은 지역에서도 다들 서울 수도권 가려고 사실 안달인 게 또 현실이니까. 뭐 근데 이제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지가 않는 게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가서 살아야 할 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부산에 뭐 광안리나 뭐 해운대나 뭐 저기 뭐 수영구 남천동 이런 데 살려고 하면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각각 거점 단위로는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희망하기도 하고 그런 데들하고 어떻게 연계 지어가지고 엮어서 지역을 좀 한 덩어리로 뭐 저는 주장하기로는 이제 전철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입장에서 보고 그러니까 자차로 움직이는 거 말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다 연결되면 그게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프라고 저희가 청년 이야기로 화두를 꺼냈으니까 청년들이 같이 배우고 일하고 모이고 그다음에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통 인프라 관점에서 출발하고 다시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조금 더 큰 담대한 기획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은 비교적 일사천리로 매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은 참 교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전철 같은 경우도 지금 유일하게 통과된 그러니까 부산 시내를 제외하면 광역 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동해남부선밖에 없어요. 아, 부산에서 그렇죠. 예. 울산 연결한 거 하나 된 거거든요. 예. 다른 지역도 모두 다 희망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부전 마사는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부전마산 개통도 지금 늦어지고 있죠. 공사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통된다 하더라도 거기를 지금 경전철이나 그러니까 전철의 형태가 아니고 기차 통근 기차 형태로 해준다고 네. 했거든요. 전 이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연속적으로 시간당 2세대 이상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같은 연결망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참 씁쓸한 내용이면서도 좀 재밌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었는데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지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마무리 인사도 제가 부탁을 드리지 못하겠고 저희가 그 대학에 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 예, 수도권 대학 또 지역의 대학 뭐 이런 서열한 문제도 다루고 싶었는데 이 대목은 또 한번 저희가 초대를 해서 시간 내주시면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남대 양승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